안녕하세요.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티브입니다. 새만금은 계속해서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전라북도가 탄소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에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새만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새만금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새만금 핵심 이슈. 탄소 산업의 메카 전부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 의미는 대한민국의 탄소 산업을 주도하는 곳이 전라북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약간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탄소 융복합 산업이란 탄소 소재의 복합재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즉, 탄소 소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소재를 가공을 통해 부품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진 부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산업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지구 지정을 통해서 관련 업종을 집약시키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량난, 질병, 전쟁,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석유 자원의 고갈, 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석유 고갈의 속도를 늦추고 온난화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예로 들면 차량에 사용되는 금속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가 있다면 연비 절감과 탄소가스 배출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와 석유 고갈의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하고 부합이 되게 됩니다. 자, 철과 같은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탄소 소재입니다. 탄소 소재에는 흑연도 있고 탄소 섬유,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국내 탄소 섬유 생산의 대표 기업인 효성은 2013년도에 전북 전주에 연간 2,000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인 2028년도까지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간 24,000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연간 4,000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의 용량을 증가시켰는데요. 대단하죠? 그만큼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낯서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섬유 자체는 말 그대로 가느다란 플라스틱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고 뛰어난 기계적 성질이 있고 탄소질에서 오는 뛰어난 천도성, 내열성, 저열 팽창률, 화학적 안정성, 고열 전도성 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철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량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이나 선박 등의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다만 탄소 섬유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와 혼합하는 추가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탄소와 다른 재료가 혼합되었다고 해서 탄소 복합재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항공 우주 산업 등 주로 고성능 산업용 소재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 복합재도 만능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산 단가를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금속에 비해서 충격 강도라든지 압축 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자전거와 같은 임장 강도가 센 곳이라든지 강성이 필요한 성질의 소재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나 홀로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장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탄소산업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그나마 송화진 전북도지사가 2006년 전주시장 재임 시절에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영세 업체에 속할 정도로 탄탄한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도 전라북도를 벤치마킹하여 탄소 산업의 적극 육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탄소 산업이 육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탄소 섬유 사업의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입니다. 이번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자의 특구 지정으로 전라북도는 2016년도에 탄소 소재법 제정으로 국내 탄소 섬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올해 5월달에 탄소 소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주에 전주 국가탄소 전용 산업단지가 2024년까지 완성될 예정으로 70곳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 기업들이 기업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각종 규제를 손꼽고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탄소산업 기업들은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박자가 고루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탄소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탄소산업이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새만금의 땅값을 올려줄 수 있을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실증 산업을 세 개 분야에서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증 사업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CFRP 보강제를 적용한 소형 선박 실증입니다. 이것은 선박 건조 시 탄소 복합제를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안정성 여부를 실증하려는 시도이고요. 두 번째는 고압 대용량 탄소 복합제 수소 운송 시스템 실증입니다. 최근에 전라북도가 발표했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최한 수소경제위원회에서도 발표된 내용인데요. 새만금의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그린수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일부는 외부로 운송을 시킬 목적으로 수소 운송용 탄소 복합제 수송용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결국 수소를 외부로 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실증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는 탄소 복합제 경량 소화수 탱크를 이용한 소방 특장차 실증입니다. 소방차 물탱크 두께도 얇게 하면서 가볍게 하면 그만큼 물탱크에 넣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늘어날 수 있고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물탱크에도 탄소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을 실증하려는 시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탄소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이 상생하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탄소산업 관련 기업들을 외부에서 유치할 것이고 그 유치한 기업들을 데리고 온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건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자동차 보드, 새만금에서 가능하거나 연관된 업종들입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 재료를 생산할 공장과 인력도 본격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관련 산업, 연관 기업들도 점점 모이게 될 텐데요.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네, 전주와 새만금 인근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전주를 전라북도의 핵심 개발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산업 육성 자체도 새만금과 연계를 하려는 것이고요. 사실 탄소산업 육성도 새만금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에 탄소 복합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새만금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차량의 전진기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차량에 쓰일 탄소 복합제 수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죠. 조선해양산업에도 탄소 복합제를 사용해서 선박 건조를 시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가까운 곳에 수요가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 날개를 말합니다. 블레이드가 길수록 발전 효율이 좋다고는 하는데 길어질수록 오히려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복합제를 회전 날개와 부품에 적용하면 부식도 없고 발전 용량을 15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만금은 해상 풍력을 준비하고 있어 부식에도 강한 탄소 복합제를 사용한다면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쪽에서 탄소 복합제의
수요를 일정량 이상 받쳐준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탄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미래의 산업군으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소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결국은 전라북도 새만금과 새만금 인근에 더욱 많은 대기업들 몰려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만금에 연관된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새만금은 정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끝판왕이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곳이 되겠구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 산업, 첨단 산업군의 대부분이 새만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9월 달에 새만금의 국내 최고 높이의 카본타워를 짓겠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카본타워의 높이는 장장 600m입니다. 참고로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인데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탄소 산업이 건축과 연계되어 그것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탄소 산업의 활용 분야를 더욱 확장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여기가 탄소 산업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상징물을 세우려는 것이겠죠. 이거 제대로 판을 한번 키워보자는 전라북도와 송하진 도지사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한 가지, 보통 상징물은 핵심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본타워를 왜 하필 새만금에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탄소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건축물을 새만금에 세우겠다는 뜻은 혹시 새만금이 미래의 핵심 개발 거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랜드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머뭇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후회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